여기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지류가 흐르는 덥고 습한 오지 마을 엘이딜리오. 이곳엔 1년에 딱 2번 낡은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부 배가 도착하면 마을은 시끌벅적해집니다.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썩은 이를 뽑으려는 환자들 때문이죠. 자, 입 벌리시오. 아파도 참아. 신이 주신 고통이니까. 괴짜 치과의사 루비쿤도는 마취도 없이 이를 쑥쑥 뽑아댑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오가는 난리통 속에서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70살 가까이 된 그는 숲의 맹수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노련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그가 치과의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이, 친구, 내 물건은 가져왔나? 치과의사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가방에서 책 2권을 꺼내 줍니다. 여기 있네. 자네가 부탁한 대로 진짜 슬픈 사랑 이야기야. 안토니오 노인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책을 받아듭니다. 그는 글을 겨우 읽을 줄 알지만 책 읽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의 오두막은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바울,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는 문장을 음미하며 상상합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 그가 슬픈 연애 소설만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가짜야. 진짜 사랑은 아프고 쓰라린 법이지. 그는 책을 읽으며 인간의 야만성을 잊으려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정글로 이주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가혹한 열병은 아내를 데려가 버렸죠. 홀로 남은 그는 원주민인 슈아르족과 어울리며 정글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존중하는지. 하지만 백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겠다며 숲을 불태우고 가죽을 얻겠다며 재미로 동물을 죽였습니다. 멍청한 놈들, 숲은 용서하지 않아. 안토니오 노인은 인간들이 탐욕에 지쳐 이제는 오직 소설 속 사랑 이야기로만 도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그의 독서 시간을 방해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것은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피 끓는 복수의 울음소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읍장님이 시체로 발견됐어. 누군가 숲을 건드렸고 이제 숲이 인간을 사냥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안토니오 노인은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젠장, 결국 올 것이 왔군. 그는 낡은 엽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슬픈 사랑 이야기는 잠시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비극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숲 속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1화 엘이딜리오의 치과의사와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2화 슈아르족과 함께한 위대한 과거 편에서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노인은 뼈아픈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에게도 젊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돌로레스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우리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정부가 약속한 기회의 땅을 찾아 이 지옥 같은 정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나약한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장마와 독충, 그리고 지독한 열병.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이곳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안토니오는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백인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이 낯선 땅에 홀로 둘 수 없었으니까요. 죽음을 기다리던 그를 살린 건 숲의 주인인 슈아르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발가벗고 몸에 붉은 칠을 한 채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백인, 너는 숲에서 걷는 법을 모른다. 하조처럼 시끄럽게 걷는군. 슈아르족의 족장은 안토니오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고 걷는 법, 바람의 냄새로 제비어의 위치를 알아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숲을 정복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라. 재미로 죽이는 건 백인들 뿐이다. 안토니오는 백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들처럼 몸에 칠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냥꾼이자 슈아르족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숲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니까요. 그는 가장 친한 원주민 친구 누시뇨와 함께 숲을 누볐습니다. 안토니오,
숲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한다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백인들이 황금을 찾아 숲을 침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으로 원숭이를 쏴 죽이고 강에 기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오해가 생겨나고 말았죠. 결국 안토니오는 피눈물을 머금고 슈아르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다시 엘이딜리오 마을로 돌아와 돋보기를 쓰고 연애소설을 읽게 된 데에는 형제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슬픈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똑똑똑. 회상에 잠겨있던 노인의 오두막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안토니오 영감! 큰일 났어! 읍장님이 영감을 찾고 있어!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숲의 분노를 잠재울 사람은 숲을 아는 유일한 백인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화 슈아르족과 함께한 위대한 과거였습니다. 다음 3화 살해당한 새끼들과 어미 오셀롯의 복수 편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숲에서 실려온 시체는 끔찍했습니다. 목덜미가 단번에 뜯겨나간 참혹한 모습이었죠. 안토니오 노인은 시체 곁에 놓인 가죽 배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결국 숲의 금기를 깨뜨렸어. 배낭에서 나온 것은 어린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아주 어린 오셀롯 아마존 고양이과 맹수의 새끼들이었죠. 백인 사냥꾼들이 재미삼아 새끼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긴 거야.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말이지.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금 숲을 배회하는 저 괴물은 단순히 배가 고픈 맹수가 아닙니다. 새끼를 잃고 미쳐버린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어미입니다. 어미 오셀롯은 인간의 피 냄새를 기억했고 이제 조직적인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놈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인간의 씨를 말릴 때까지. 이 상황에서도 뚱보 읍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안토니오, 자네가 숲을 제일 잘 알잖아. 당장 총을 들고 앞장서 저 괴물을 잡아오란 말이야. 안토니오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평화로운 연애 소설을 덮고 녹슨 엽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가자. 비가 냄새를 지우기 전에. 안토니오와 읍장 그리고 겁에 질린 남자들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미 오셀롯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덮치지 않고 일행의 주변을 맴돌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으아, 저게 뭐야? 일행 중 한 명이 헛것을 보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조용히. 놈에게 위치를 알려줄 셈이야. 안토니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크앙! 비명과 함께 읍장의 부하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빗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뿐. 안토니오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뭉쳐 다니면 모두 몰살당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놈과 나. 단둘만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다들 마을로 돌아가시오. 안토니오가 읍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 혼자 사냥한다. 이제 늙은 사냥꾼과 복수에 미친 어미 짐승,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화, 살해당한 새끼들과 어미 오셀롯의 복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4화, 최후의 사냥과 흐르는 눈물, 편에서 결말이 이어집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안토니오 노인은 짐승과 마주섰습니다. 숲의 공터,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으르렁, 어미 오셀롯은 생각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용하게 빛나고 있었죠. 노인은 총을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짐승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묘하게도 노인에게 공격할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죽음을 원하고 있어. 안토니오는 깨달았습니다. 이 짐승은 단순히 사육을 즐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끝내줄 대등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겁한 독침이나 함정이 아닌 정면 승부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슬픈 의식이었습니다. 짐승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공중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순간 숲을 울리는 총성이 터졌습니다. 팡! 거대한 몸뚱이가 눈물 웅덩이 속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짐승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안토니오 노인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건가? 그는 자신이 미웠고 이 비극을 만든 백인들이 증오스러웠으며 결국 문명의 무기인 총으로 짐승을 죽여야만 했던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승리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영혼 2개가 있었을 뿐.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쇠붙이만 없었더라면 짐승도 아내도 슈아르족 친구들도 모두 행복했을까? 그는 벌떡 일어나 총을 강물 속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총은 검은 강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두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읽다만 연애 소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 인간의 야만성을 잊기 위해, 그리고 이 슬픈 세상에서 잠시나마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기 위해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숲속에서 홀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세풀베다 원작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